전 세계를 휩쓴 K-뷰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K-뷰티가 지금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제2막이라고 부르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놀라운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11억 달러. 이게 뭘까요? 바로 2025년에 우리나라가 화장품으로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되는 수출액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는 그냥 K-뷰티가 잘 나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다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더 많이 판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K-뷰티의 판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전략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핵심을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막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인수합병의 반전입니다. K-뷰티 인디 브랜드들이 정말 눈부시게 성공했는데 그들을 사들인 거대 기업들과의 사이에서 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보시면 로레알, 에스티로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세계적인 회사들이잖아요. 이 회사들이 K-뷰티의 잠재력을 딱 알아보고 정말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조 단위를 쏟아부어서 당시 가장 핫했던 한국 인디 브랜드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는 닥터자르트, AHC 그리고 3CE 같은 브랜드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인수가 되고 나서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경우에 실적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스타일란다의 3C인데 2019년에 정점을 찍고 나서 매출이 꺾이는 게 보이시죠? 이게 그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잘 나가던 인디 브랜드들이 거대 기업 안으로 들어가니까 뭐랄까 몸이 무거워진 거죠. 모든 결정이 느려지고 절차도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왼쪽이 호주에서 파는 닥터자르트 시카 제품이고 오른쪽이 비슷한 한국 인디 브랜드 제품인데 가격 차이가 몇 배나 나죠. 결국 K-뷰티의 성공 비결이었던 그 빠른 속도랑 착한 가격, 이 두 가지 무기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K-뷰티 제1막의 핵심 갈등이었어요. 재빠르고 날렵하게 움직이던 인디 브랜드의 문화랑 거대하고 좀 뻣뻣한 다국적 기업의 시스템이 부딪혔던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애초에 그 재빠르고 날렵했던 인디 브랜드들의 힘은 어디서 나왔던 걸까요? 어떻게 그 거대 기업들 눈에 띌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알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K-뷰티가 자라난 독특한 환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K-뷰티의 역사를 바꾼 두 번의 결정적인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2000년에 화장품법이 생기면서 화장품이 아주 까다로운 약사법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죠. 이건 거의 족쇄를 풀어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2012년에는 법이 한 번 더 바뀌면서 만드는 회사랑 파는 회사의 역할이 딱 나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너도 사장님이 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시장에 아주 강력하게 보낸 거거든요. 이렇게 법으로 판이 깔리니까 그 위에서 K-뷰티의 진짜 비밀 병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OEM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이디어는 있지만 공장이 없는 브랜드들을 위해서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 다 해주는 전문 회사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들은 골치 아픈 생산은 싹 다 맡기고 오로지 소비자들이 뭘 좋아할지 어떻게 팔지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K-뷰티가 왜 그렇게 트렌드에 빠르고 혁신적인지 바로 이 시스템 덕분입니다. 자, 정리가 되시죠? 규제를 풀어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ODM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서 한두 개만 있는 거대한 K-뷰티 혁신 공장이 만들어진 거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요. 자, 여기까지가 K-뷰티의 과거와 현재였다면 이제 미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뷰티의 제2막은 놀랍게도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K-뷰티의 성장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3위인데 내년 2025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프랑스 다음으로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이 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엄청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정부가 아주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바로 이 글로벌 베스트 K-뷰티 전략인데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과거의 성공을 이끌었던 그 작지만 강한 중소 인디 브랜드들을 이제 국가가 직접 나서서 키워주겠다는 겁니다. 그 전략은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어요. 먼저 보석 같은 신규 브랜드를 발굴해서 키우고 이 브랜드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해외 마케팅을 도와주고 해외 인프라 지원을 더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기술 개발까지 지원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 어때요? 아주 체계적이죠? 제1막에서 글로벌 기업에 인수됐다가 고전했던 걸 봤으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 직접 키워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400억 원짜리 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대주고 해외에 팝업 스토어도 열어주고 특히 다들 제일 어려워하는 미국 시장 진출의 큰 산, 그 복잡한 FDA 등록 절차까지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짝퉁 문제도 해결해주고요. 작은 브랜드들이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들을 나라가 직접 해결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앞으로 K-뷰티 산업과 세계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K-뷰티 생태계에는 크게 두 종류의 제조사가 있어요. 최신 유행에 맞춰서 소량이라도 빨리빨리 만들어주는 중소형 ODM이 있고요. 여긴 주로 막 시작하는 트렌디한 브랜드들이 찾겠죠. 반대로 이미 검증된 품질과 대량 생산 능력으로 안정성을 제공하는 대형 ODM이 있습니다. 여긴 좀 규모가 있는 기존 브랜드들이 선호할 거고요. 바로 여기서 이 자료에 가장 흥미로운 결론이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 지원으로 수많은 인디 브랜드들이 막 생겨날 거예요.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지겠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브랜드들을 만들어주는 제조 쪽에서는 오히려 힘이 소수에게 쏠릴 거라는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려면 까다로운 품질 기준과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갖춰야 하니까요. 결국 이 K-뷰티 제2막의 진정한 승자는 수많은 인디 브랜드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검증된 소수의 대형 ODM 업체가 될 거라는 아주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K-뷰티의 두 번째 막이 올랐습니다. 국가가 직접 키우는 이 인디 브랜드 군단이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모델. 과연 이들이 글로벌 뷰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새로 쓸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K-뷰티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